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관련해서 하락 이유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으며 2022년 꼭 가져가야 될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장 종료 후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다뤄드리고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에서도 다뤄드렸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실적 발표 전 선침해가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실적 발표 좋은 가이던스와 함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SLXL, BLZ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저는 이제 어제 장에서 TQQ와 그리고 BLZ를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중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일단 시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우는 마이너스 1.23% 하락한 34,932포인트,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4% 하락한 14,980포인트, S&P 500은 마이너스 1.14% 하락한 4,568포인트로 S&P 500 지수 기준으로 4,700포인트를 찍은 이후 바로 4,500대까지 거의 내려온 모습이고요. 하지만 어제 장에서 이제 대폭락은 없었다라는 점이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저점은 확인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TQQ에서도 보듯이 이 121선 라인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 120선 라인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장중에는 이 121선 라인 아래까지 내려갔었으나 이 종가 기준으로는 121선 라인을 지지를 해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대략적으로 이제 141불대에 걸어두었었는데 이제 체결은 지금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SLXL 매수는 안 되었고요. BLZ와 그리고 BNKU는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어제도 영상에서 다뤄드렸지만 바이든 표 1.7조 달러 사인프라 법안 이제 무산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현재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오미크론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 국가가 지금 어느 정도 봉쇄하는 역할을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심한 우려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덜란드는 일요일부터 일요일 중순까지 전면 봉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지금 나왔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섹터별로 보면 이제 세배 레버리지 TQQQ가 마이너스 3% 가까운 하락흐름, SPXL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넘는 하락흐름, 그리고 SLXL 마이너스 2.41%, FNG도 마이너스 6%, 그리고 BLZ는 마이너스 5.23%의 하락흐름이 나왔는데 역시나 반도체 섹터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반도체 섹터는 앞으로도 이렇게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통해서 섹터가 여전히 유효하다,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종료 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EPS를 0.05불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제 기록을 앞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논갭 EPS 기준으로 0.05불 정도 이제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갭 EPS 기준으로 0.02불 정도 더 나온 논갭은 EPS가 2.16, 갭 EPS는 2.04불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비뉴 또한 예상치보다 이제 10밀리언 달러 정도 더 발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던 게 이 내년에 실적 가이던스였습니다. 2022년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7.5 빌리언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으며, 기존의 컨센서스는 7.3 빌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크로스 마진도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 현재 2022년 2분기와 3분기 등 이런 실적 발표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영향은 결국은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리오프닝주 관련해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들고 가고 있는데, 2022년에 꼭 가져가야 될 섹터에 저는 리오프닝주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카니발이나 노르웨이전, 이 크루즈 여행 관련주들은 오히려 이번 큰 폭의 하락장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니발은 이제 3.39%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노르웨이전 크루즈 라인도 2.12%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카니발, 오미크론의 영향이 아직도 심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이런 시점에서 이 리오프닝주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잉의 목표 주가를 좀 하향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로월 프라이스 타겟을 220불, 그러니까 가장 낮은 목표가를 245불에서 220불까지 내렸기 때문에
그래도 하락하는 영향이 오늘 장중에 있었지만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델타항공, 보잉은 저는 계속적으로 홀드할 생각이며 마찬가지로 카니발도 계속적으로 홀드할 생각입니다. 특히나 에어비앤비는 약간의 기술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간에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하락장에서도 마이너스 0.43%로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보잉의 목표 주가 롤 프라이스 타겟을 220불로 제시를 했지만 JP 모건 같은 경우는 270불까지도 롤 프라이스 타겟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카니발과 이 노르웨이전 크루즈 라인 둘 중에 한 종목만 들고 가면 되는데, 저는 이제 카니발을 일단 추천을 드리고, 노르웨이전도 이제 마찬가지로 유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둘 중에 한 종목만 들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카니발의 이제 캐시 번 레이트가 일단 4분기에 좋아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예상보다 캐시 플로우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카니발이 3.39%에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오미크론이 가장 심한 상태이나 이런 점이 해소가 된다라면 결국은 제일 먼저 이제 가장 큰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게 리오프닝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억눌렸던 수요가 계속적으로 2022년, 2023년, 2024년에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레비뉴 자체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팡 테슬라 분야에서는 이제 전기차 섹터가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3.5% 테슬라는 하락으로 나왔고 900불 초반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S&P 500 맵에서 보면은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15%의 하락 흐름, 페이스북은 마이너스 2.5%, 테슬라는 마이너스 3.5%, 그리고 GM과 포드가 각각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77% 하락으로 나왔으며,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흐름이 나왔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2.59%의 상승으로 나오면서 61불대에 위치를 하고 있다. 특히나 또 이제 역시나 어느 정도 자금이 계속적으로 이제 배당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게 AT&T가 1.72%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가치주로의 이동, 그리고 리오프닝주로의 이동이 어느 정도 자금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EV 섹터 관련해서는 리비아는 마이너스 7.9%, 어제 영상에서 락업 해제를 관련해서 5월달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약 8억주 관련되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테슬라보다 지금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왔으며, 루시드도 마이너스 5%, 니오와 지금 현재 포드도 빠졌고 니오도 마이너스 6% 지금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EV 섹터는 홀드에 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2022년에 꼭 가져가야 될 종목에 리오프닝주도 들어가지만 역시나 EV 섹터도 여전히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로스탁에서는 디지털 터빈만 1.29%의 상승으로 나왔으며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으로 나왔으며, 이번 이렇게 증시 자체가 큰 폭으로 빠질 때에는 이 고성장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게 측정된 종목들이 주로 많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주에서 제가 델타항공 들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2022년 프로핏 자체가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가져가야 될 섹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섹터에서는 브로드컴은 1.5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제가 이 캡처를 했을 당시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대 상승 흐름을 보여줬으나 장 종료 실적 발표와 함께 지금 현재 6% 이상, 지금 그리고 6.6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0.3%로 선방을 잘 해준 모습, 그리고 이제 애프터장에서 마이너스 0.9% 상승으로 나오고 있으며, ASML 같은 경우는 0.4% 상승한 흐름, 역시나 이제 반도체 섹터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 퀄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07로 이렇게 나스닥이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도 지금 현재 잘 방어를 해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 스탁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으로 나왔고요. 중국 주식은 그렇게 현재 추천을 드리지 않는 상황이고, 재생에너지 섹터도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 흐름, 그리고 EV 차징도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이제 선방을 잘해준 종목들이 반도체 섹터가 이 선방을 잘 해주었다. 이 하락장에서도 지금 다우가 마이너스 1.23%, 나스닥이 마이너스
1.24%, S&P 500이 마이너스 1.14% 하락하는 도중에도 이런 반도체 sek터가 지금 잘 선방을 해줬다라는 것은 역시나 상승기에도 이 반도체 섹터가 가장 잘 오를 확률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반도체 섹터에 관심 있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SLXL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점 매수 걸어뒀는데 2차 체결은 되지 않았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 60일선까지도 아직 SLXL ETF 기준으로 60일선까지도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SLXL 같은 경우 57.5불에 위치하고 있으며 RSI가 44.31, CCI가 마이너스 176.57로 초기 매수,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 그리고 기존에 홀드하신 분들은 홀드하는 게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BLZ는 이제 마이너스 4.8% 하락한 24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BLZ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수가를 이제 걸어두었고 체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이제 BLZ는 23.5불에 2차 매수를 체결을 했다. 23.3불까지도 하락 흐름이 나왔지만 23.5불에 저점에 체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RSI는 37.46, CCI는 마이너스 128.85로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FNG도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도 마이너스 5.79%, 역시나 중국 주식이 그렇게 바이두 알리바바가 좋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큰 폭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 FNG는 RSI가 34.55, CCI는 마이너스 148.36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BNKU도 어제 48불대 이제 매수를 걸어두면서 체결이 어느 정도 되었다.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1.3 이하까지도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428%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가장 좋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 경기가 계속적으로 둔화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4% 이상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영향으로 이제 BNK 은행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의 의로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BNKU는 RSI가 37.69, CCI는 마이너스 185.67에 위치하고 있으며 48불대에서 일단 매수를 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 저점은 대략적으로 이제 47불 초반까지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실적 발표 전에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다뤄드렸고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다뤄드렸듯이 선침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수익 6%대에 가까운 수익 축하드리고 계속적으로 홀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